나는 평소 카메라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하다 이런 심령 취재를 하거나 괴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입니다. 나는 얼마 전까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곳의 사진사였습니다. 출판사의 사진사라는 건 거기 잡지에 실리는 모든 걸 찍지 않으면 안 돼서 라멘도 찍고 장난감도 찍고 여성 그라비아 모델, 가끔은 조폭 같은 것도 찍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지금부터 13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살인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연재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장소에 갔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 이런 쪽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1977년이니까 40년 전이겠군요. 지치부 산속에 있는 산길이 있었습니다. 차가 2대 천천히 마주 지나가야만 할 것 같은 좁은 길이고 산속인데다 울창해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거기에 차도 몇 시간에 한두 대 지나갈 만한, 게다가 레미콘 차량이나 지나다닐 만한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땅 밑으로 저수시설이 있었습니다. 크기가 가로 세로 60cm 정도일까요? 그 정도의 철판이 있고 그 아래로 저수시설이 있었던 거죠. 정해진 때에 소방대원분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이 저수시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게 뭔가 너무 이상한 이야기라서 말이죠. 밤 9시 45분 정도 점검을 행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낮에 가지 않으면 캄캄해서 검사를 못하는데 그때는 나중에 소방대원분에게 들었더니 왠지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려서 지금 당장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수시설 검사는 3개월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12월 7일로 그 나흘 전인 12월 3일에 이미 검사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아무래도 가봐야만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둘이 밤에 그곳에 가서 사방 60cm의 철판으로 된 문을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열었더니 엄청나게 강한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코를 있는 힘껏 맞은 것 같은요. 뭔가 싶어서 비춰봤더니 사람이 엎드린 채 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수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해 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수십 분쯤 뒤에 경찰이 왔습니다. 봉 같은 걸 이용한 후 그 머리를 잡아당기려고 머리카락을 붙잡자 이미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겁니다. 머리카락이 쑥 하고 빠지는 바람에 몸부터 들어올리려고 했지만 목 부분이 너무나 약해져 있어 결국 머리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차가운 물 안에 있었던 탓에 백골화는 진행되지 않았고 밀랍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몸이 밀랍처럼 되어 인형같이 변해 있었던 겁니다. 큰 사건이 되는 바람에 당시 지방신문 1면을 장식했는데요. 정말 이상한 일인 게요. 그 지방 사람들은 역시나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역시나 라고 생각했냐 하면 1977년의 2년 전인 1975년 12월경부터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기사님이 주로 목격하는데 어느 기사님의 이야기로는 그곳 모퉁이를 야심한 밤중에 꺾으려고 했더니 라이트가 모퉁이에 닿았을 때 어떤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정말로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을 듯한 곳이거든요. 인가도 가까운 곳에 없고 이건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휙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얼굴이 흐물흐물 찌그러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택시기사님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트럭 기사가 역시 그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빛에 비쳐 모퉁이 구석진 곳에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째서 여자였는지 알았냐 하면 머리카락이 엄청 검고 길었다. 옷도 새까만 색이었다는 거죠. 어둠 속에 머리카락과 옷이 녹아들어 앞을 향해 있는지 뒤를 돌아 있는지도 분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가슴이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곳에서 휘말려들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만 트럭 종류는 그 길을 지날 때 길이 너무 협소해서 그 여자 옆을 지날 때는 천천히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나쳤는데 어쩌면 차에 부딪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심한 불안감에 조금 앞에다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그 여자가 있던 근처까지 가서 봤지만 결국 아무도 없었다. 있는 건 저수시설의 뚜껑뿐.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서 현지 사람들은 그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아, 역시나 하고 모두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당시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전국구 신문에도 실렸지 말입니다. 여성 주간지 같은 곳에도 엄청난 화제가 돼서 일본에 여러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음에도 그 중에서도 유명한 곳이 되었던 거죠. 결국 그 사건은 얼굴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미궁에 빠지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충치치료 자국으로 그 여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 여자는 시내에 살고 있던 직장인 여성으로 21세. 부검을 했더니 실은 임신 상태였던 겁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강요당하고 앞길에 방해가 되는 여자친구를 죽였다. 그게 사건의 진상이었는데요. 당시엔 유품도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도 범인은 바로 잡혔습니다. 귀신이 자기 시체를 발견하게 시키고 범인을 체포하게 만들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27년이 지나 우리가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검은 물밑에서 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고 그 저수시설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흥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수시설 사건을 조사해보자 라는 말이 나와 편집자인 T씨, 카메라 담당인 나, 그리고 작가인 고이케 다케이코씨, 이분은 여러 괴담 사건을 조사하는 분인데 이 세 명이 현장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의 신문들은 인권의식이라는 게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이름, 피해자의 이름, 주소, 아버지의 회사, 개인정보 같은 게 지금과는 다르게 전부 실려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의 주소가 실려 있으니 가볼까 하게 된 거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도쿄에서 출발했는데 점점 가까워진다면서 고이케 씨가 종이 지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었죠. 목적지에 다 왔는지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근처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왠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게 마을이 아직 옆시가지로 더 가야 했거든요. 그러더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고 있던 고이케 씨가 이상하네요? 여기가 아닌데? 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지도를 봤더니 분명히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주소를 입력했는데 다른 곳에 도착했다고 내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면서 다시 한번 입력 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곳에 가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비라면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버벅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의 주소와 지금의 주소는 똑같은 거죠. 뭔가 싶어 거기 차를 세운 뒤 내려서 봤더니 거긴 공동묘지였던 겁니다. 산 중턱에 200개 정도의 묘지가 있어서 엄청 넓고 큰 곳인 거죠. 어째서 묘지에 도착한 걸까? 라며 서로 말을 나눴는데 설마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내려서 묘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의 무덤이 바로 발견됐고 무덤 옆에 이름을 새긴 비석 같은 게 있었는데 피해자의 이름과 날짜 사이에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무덤에 도착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모처럼의 기회라서 우리는 그 근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이케 씨가 소형 디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스트랩에 손을 넣어서 걷고 있었는데 어슬렁대며 걷던 고이케 씨가 아! 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고이케 씨가 걷던 중 스트랩이 쑥 빠지더니 디카가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부딪히고 괜찮을까 싶어서 봤지만 전원을 넣어도 웅웅 소리만 날 뿐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바람에 향과 꽃을 올리고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며칠 후 고이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좀 와서 봐줬으면 해요 라는 거죠.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더니 고이케 씨가 노트북을 가지고 왔고 동영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니 찍은 기억이 없는 동영상이 2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묻자 절대로 누른 적 없어요 라는 것. 원래부터 동영상 기능이 있던 걸 몰랐기 때문에 동영상이 찍힐 리가 없지 라고. 어쨌든 보여주게 됐는데 굉장히 짧은 영상이 2개 있었습니다. 5초 정도 되는 건데요. 처음 동영상은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땅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걸 딱 들었을 때 묘지가 찍혀 있는 것으로 봐서 묘지에서 찍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이케 씨가 카메라를 들고 걸을 때 허벅지나 뭔가에 부딪혀 동영상 버튼이 눌러진 거라 봤죠. 그리고 2번째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번째 동영상도 똑같이 흔들리고는 있었는데 무덤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영상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되감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피해자 무덤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순간적이나마 목폴라 스웨터를 입은 여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억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생각해보니 트럭 기사님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이 모두가 봤다고 하는 게 검은 목폴라 스웨터인 것입니다. 피해자라는 사람은 남색 목폴라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발견되었을 때는 그 옷이 물에 젖어 검게 보였던 거죠. 뭐 별개의 우연이라는 건요. 예를 들자면 내비게이션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잡지 기사로 만들었습니다만 그게 TV 방송국에서 취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TV 방송국 사람들도 직접 주소를 넣어서 시도해봤는데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택시를 이용해 취재했던 스태프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조건이나 순서하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 재현성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내비의 위성 정보가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우연히 참조한 정보들이 피해자의 집 주소와 묘지의 주소를 헷갈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묘지에 있었을 때 우연히 검은 목폴라 스웨터를 입은 여성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있었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게 참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죠. 우연이 계속해서 겹친다는 게 말입니다. 제 속에서 좀 너무나도 납득이 가지를 않아서 그게 너무 마음속에 남아 아마도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